5월 4일 월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는 6,936.99로 7,000선을 눈앞에 뒀고 시장의 본질은 반도체 본체 확인과 머니무브 확산이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코스피는 5.12% 급등한 6,936.99로 마감하며 7,000선을 눈앞에 뒀고 오늘의 진짜 핵심은 지수 상승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6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받아가며 반도체, 증권주, 전력기기, AI 인프라로 돈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날 시장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다. 코스피가 6,600선을 회복할 수 있는가? 코스닥이 1,200선을 되찾을 수 있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본체가 될 수 있는가?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오늘 시장은 이 질문에 매우 강하게 답했다. 다우는 0.31%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0.89% 상승했고 S&P 500은 0.29%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했다. 일본 니케이는 0.38%, 중국 상해 지수도 0.11%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0.58% 하락했다. 즉 미국 기술주 강세, 반도체 지수 상승, 환율 안정, 외국인 수급 복귀가 한꺼번에 맞물린 하루였다. 코스피는 6,900선을 돌파했고 시장은 7,000선을 현실적인 숫자로 보기 시작했다. 오늘 코스피는 6,936.99로 마감했다. 상승률은 5.12%다. 이 정도 상승은 단순히 강한 장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하다. 오늘은 시장의 레벨 자체가 바뀐 날이다. 수급은 더 중요하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6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4조 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2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 말은 오늘 시장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인은 급등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받아갔다. 그런데 지수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5% 넘게 올랐다. 이건 시장 체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개인이 사서 오른 장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오른 장이다. 특히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온 점도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 안정은 외국인에게 한국 주식을 다시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오늘 코스피는 단순히 오른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 장이었다. 코스닥은 1,200선을 회복했지만 코스피보다 훨씬 선별적이었다. 코스닥은 1,213.74로 마감했다. 상승률은 1.79%다. 코스닥도 1,200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코스피와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있다. 코스닥 수급은 이렇게 나왔다. 개인은 5,200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6,1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750억 원 순매도. 코스닥도 외국인이 샀다. 하지만 기관은 팔았다. 즉 코스닥은 전면 상승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선택한 일부 종목 중심의 장이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대한광통신, 솔리드, 파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을 샀다. 반면 루닛, 로보티즈, 서진시스템, 우리기술 같은 종목은 팔았다. 기관도 대한광통신, 미래반도체, 원익IPS, 파마리서치 등은 샀지만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민호공업, 대주전자재료 등은 팔았다. 이 말은 코스닥이 살아났지만 쉬운 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코스닥은 지수보다 종목이다. 특히 바이오와 일부 성장주는 아직 변동성이 크다. 3. 오늘 시장의 본체는 완전히 반도체였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다시 반도체였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호가 모두 들어왔다.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왔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오늘은 반도체를 개인이 따라 산 장이 아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반도체를 샀다. 이것이 오늘 코스피 6,936.99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는 23만원대에 진입했고 SK하이닉스는 140만원대 흐름을 만들었다.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기며 시장의 상징이 됐다. 반도체 강세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둘째, 메모리 쇼티지 기대가 강하다. 셋째, 장기 공급 계약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넷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순한 경기 민감주로 보지 않았다.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다시 평가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오늘 반도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5월 6일 수요일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오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급등 이후에도 가격을 지키는가다. 4. 전력기기와 전선은 강했지만 차익 실현 신호도 함께 나왔다. 오늘 신고가 종목을 보면 전력기기와 전선 흐름이 매우 강했다. 대원전선, 일진홀딩스, 선도전기, 산일전기, KBI메탈, 재롱전기, 서전기전이 신고가 흐름에 들어갔다. 이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 AI가 커질수록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면 변압기, 전선, 전력망, 배전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반도체 다음 축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경계 신호도 있었다. 외국인은 대한전선과 LS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전력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순매도했다. 이 말은 전력기기와 전선의 스토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오른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요일에는 전력기기와 전선주를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신고가 이후에도 거래 대금과 종가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한다. 강한 업종일수록 늦은 추격은 위험하다. 5. 증권주는 시장 화랑과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동시에 반영했다. 오늘 증권주도 매우 강했다. 삼성증권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다. 증권주 강세는 단순히 지수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시장에는 세 가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첫째, 외국인 자금. 둘째, 개인의 대기자금. 셋째, 퇴직연금과 ETF 중심의 장기자금. 퇴직연금 시장은 500조 원 규모로 커졌고 자금은 은행과 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 저축형이었다면 이제는 ETF와 IRP 중심의 투자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 흐름은 증권사의 장기적인 기회다. 거래대금이 늘고 예탁금이 늘고 퇴직연금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면 증권주의 이익 체력도 좋아진다. 오늘 증권주는 시장의 온도계였다. 코스피가 7천선을 바라보고 개인 자금과 연금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을 증권주가 먼저 반영했다. 6. 오늘 시장은 강했지만 과열 신호도 분명하다. 오늘 시장은 매우 강했다. 하지만 좋은 장일수록 경계 신호도 함께 봐야 한다. 첫 번째는 신용잔고다. 신용공여잔고가 36조 원을 넘어섰다. 이건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자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공매도 잔고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0조 원을 넘었다. 시장이 오르는 쪽에 베팅하는 돈도 크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돈도 커지고 있다. 세 번째는 변동성이다.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강하지만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반도체 제외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발주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오른 종목도 많다. 즉 오늘 시장은 실적 장세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장은 아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과 빠지는 곳이 갈리고 있다. 7. 5월 6일 시황 예측의 핵심 전제. 내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이라 한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은 5월 6일 수요일이다. 수요일 시장의 핵심은 코스피 7천 돌파 자체가 아니다. 진짜 핵심은 오늘 급등한 시장이 하루 휴장 이후에도 6,900선을 지킬 수 있느냐다. 첫 번째 전제는 미국 기술주 흐름이다. 휴장 기간 동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강하면 수요일 한국 반도체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전제는 환율이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7원까지 내려왔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이다. 세 번째 전제는 반도체 수급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는지 봐야 한다. 수요일에도 이 수급이 이어지면 7천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네 번째 전제는 전력기기와 증권주의 차익 실현 여부다. 오늘 많이 오른 업종이 수요일에도 버티면 시장은 강하다. 하지만 이 업종들이 장 초반 급등 후 밀리면 단기 과열 해소가 나올 수 있다. 정리하면 수요일 시장은 7천선을 바로 돌파하는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6,900선 안착과 주도주 매물 소화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인사이트. 첫째,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6조 원 넘는 매물을 받아내며 코스피를 6,936.99까지 끌어올린 장이었다. 둘째, 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본체가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다. 셋째, 전력기기와 전선은 AI 인프라의 2등 축으로 살아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도 시작됐다. 넷째, 증권주는 코스피 랠리, 거래대금 증가,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동시에 반영했다. 다섯째,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코스피보다 선별적이었다. 외국인이 산 종목과 기관이 판 종목이 크게 갈렸다. 여섯째, 오늘은 강한 장이지만 과열 신호도 커졌다. 신용잔고, 공매도, 변동성 지표는 수요일 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의 가설 1. 5월 6일 수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면 코스피는 7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가설 2. 반도체가 쉬더라도 전력기기, 전선, 증권주, AI 부품주가 버티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3. 오늘 신고가를 낸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수요일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강한 종목은 버티겠지만 늦게 따라붙은 종목은 흔들릴 수 있다. 가설 4. 코스닥은 1210선과 1200선 방어가 중요하다. 외국인이 계속 사면 살아있지만 기관 매도가 커지면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가설 5.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지만 손실을 줄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 까다로운 장이다. 강한 종목을 인정하되 늦은 추격은 조심해야 한다. 내일 체크할 포인트. 내일은 휴장이고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에 이것만 보면 된다. 첫째, 코스피가 6,900선을 지키는가? 둘째, 삼성전자가 23만 원대를 유지하는가? 셋째, SK하이닉스가 140만 원대를 지키는가? 넷째,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다시 사는가? 다섯째, 전력기기와 전선주가 급등 후 무너지지 않는가? 여섯째, 증권주가 하루짜리 급등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이어지는가? 일곱째, 코스닥이 1200선을 지키는가? 여덟째, 환율이 1460원대에서 안정되는가? 5월 6일 수요일 시황 예측. 이제 수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수요일은 코스피 7000 돌파보다 6900선 안착이 더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6936.99로 마감했습니다. 7000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장 초반에는
7,000선 돌파 기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돌파 그 자체가 아닙니다. 6,900 위에서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7,000을 잠깐 찍고 밀리면 과열입니다. 반대로 7,000을 못 찍더라도 6,900선을 지키면 시장은 여전히 강한 겁니다. 수요일은 흥분보다 안착을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2. 반도체는 더 오르는 것보다 급등 이후 버티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본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이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너무 강하게 오른 만큼 수요일에는 매물 소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3만 원대를 지키는지 SK하이닉스가 140만 원대를 지키는지 이 두 가지가 수요일 시장의 핵심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무조건 계속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진짜 주도주입니다. 핵심 가설 3.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추격보다 생존력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 대원전선, 일진홀딩스, 선도전기, 산일전기, 재룡전기, 서전기전 같은 종목이 강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라는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력기기와 전선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더 오르느냐보다 급등 후 얼마나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강한 종목은 눌려도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종목은 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무너집니다. 수요일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핵심 가설 4. 증권주는 시장 온도계다. 오늘 증권주는 매우 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증권주는 코스피 7,000 기대, 거래대금 증가,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는 시장이 꺾이면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증권주가 계속 강한지 보면 시장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증권주가 버티면 시장은 아직 뜨겁습니다. 증권주가 무너지면 단기 과열 해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설 5. 수요일 가장 조심할 것은 지수는 강한데 내 종목은 약한 장이다.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분명히 골라서 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샀지만 SK스퀘어와 삼성 SDI, 대한전선, LS 일부는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사는 종목과 파는 종목이 갈렸습니다. 수요일에는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는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파란불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6,900선 안팎에서 매물 소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등 후 숨고르기. 전력기기, 전선, 증권주는 종목별 차별화. 코스닥은 1,200선 위에서 버티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강하지만 오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속도 조절이 자연스럽습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미국 기술주가 휴장 기간 동안 강하게 유지. 환율 1,460원대 안정.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순매수. 코스피 7,000선 돌파 시도. 전력기기와 증권주도 추가 강세. 이 경우 시장은 5월 랠리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휴장 기간 미국 기술주 흔들림. 수요일장 초반 반도체 차익 실현. 코스피 6,900선 이탈. 전력기기와 증권주 급등주 동반 하락. 코스닥 1,200선 재이탈. 이 경우 시장은 급락장이라기보다 단기 과열 해소장으로 봐야 합니다. 무서워할 장이라기보다 늦게 따라붙은 종목을 정리하고 주도주를 다시 구분해야 하는 장입니다. 수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6,900선 유지. 둘째, 삼성전자 23만원대 유지. 셋째, SK하이닉스 140만원대 유지. 넷째,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 순매수 지속. 다섯째, 전력기기와 전선주의 차익 실현 강도. 여섯째,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부. 일곱째, 코스닥 1,200선 방어. 여덟째, 환율 1,460원대 안정. 수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 수요일 한국장은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바로 확인하는 장이라기보다 오늘 5% 넘게 급등한 시장이 6,900선을 지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전력기기와 증권주가 차익 실현을 이겨내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강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오른 장이 아니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6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받아냈고 그 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로 집중됐다. 전력기기와 전선은 AI 인프라의 2등 축으로 살아있었고 증권주는 코스피 7,000 기대와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반영했다. 코스닥도 올랐지만 코스피보다 선별적이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것이다. 돈은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 곳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실적과 수급이 설명되는 곳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장은 강세장이지만 동시에 더 까다로운 장이다. 복귀노트 LG전자 매매와 5월 6일 적용 전략. 오늘 매매한 종목은 LG전자였다. 매입가는 14만 1,900원. 매수 시간은 오전 9시 55분. 현재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고 수익률은 플러스 0.69%다. 오늘 LG전자 매매는 나쁜 매매가 아니다. 이전보다 좋아진 점이 분명히 있다. 첫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서 골랐다. 둘째, 손실 가능성을 먼저 계산했다. 셋째, 이미 한번 상승한 뒤 눌린 자리에서 들어갔다. 넷째, 마이너스 1% 경고 구간이나 마이너스 2% 퇴장 구간까지 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잘했다. 5월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손실 축소다. 그 관점에서 오늘 LG전자 매매는 무리한 매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하다.
오늘 시장의 답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다. 삼성전자는 결국 5% 넘게 상승했다. 나는 삼성전자가 이미 2.8% 정도 올랐다는 이유로 더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한 날의 주도주는 내가 생각한 상단을 넘는다. 오늘의 핵심 복귀는 이것이다. 덜 오른 종목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강한 시장에서는 진짜 돈이 몰리는 주도주가 더 안전할 때가 있다. LG전자는 로봇 재료, 엔비디아 칩 이슈, 흑자 전환 기대, 거래 대금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본체는 아니었다. 즉 오늘 LG전자 매매는 실패가 아니라 방어적 매매는 좋아졌지만 주도주 판단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복귀다. 5월 6일 LG전자 대응은 이렇게 보면 된다. 첫째, 시장이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면 LG전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한다. 둘째, LG전자가 시장 강도에 비해 약하면 오래 붙잡지 않는다. 셋째, 수익이 줄어들어 본전 부근까지 오면 보유 이유를 다시 점검한다. 넷째,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14만 1,900원 기준으로 보면 1% 하락은 대략 14만 500원 부근이고 2% 하락은 대략 13만 9,100원 부근이다. 이 가격은 예측 가격이 아니라 복귀 기준이다. 중요한 건 가격보다 원칙이다. 마이너스 1%면 멈춰서 다시 본다. 마이너스 2%면 이유를 찾지 않는다. 퇴장한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손절하면 그날 매매는 종료한다. 다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이것이다. 첫째, 시장의 중심 업종을 먼저 확인한다. 둘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서만 고른다. 셋째, 덜 오른 종목보다 강한 종목이 더 안전한 날인지 판단한다. 넷째, 들어가기 전에 손절 기준부터 정한다. 다섯째, 놓친 종목은 내 돈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오늘의 복귀 한 문장은 이것이다. 손실을 줄이려는 선택은 좋아졌지만 강한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힘을 더 믿었어야 했다. 5월 복귀 노트의 방향은 맞다. 이제는 손실을 피하는 매매에서 주도주를 놓치지 않는 매매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워런 버핏. 오늘 시장과 오늘 매매에 가장 잘 맞는 말입니다. 시장이 강하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샀는지,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 어느 업종에 돈이 들어오는지 알고 매매하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 놓친 종목은 내 돈이 아니다. 손절 못한 종목만 내 손실이다.